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11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 맡은 이동영 작가입니다. 홍상 기자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밝아요? 좋아가지고요. 뭐가 좋아? 오늘 나오시는 분 때문에. 네, 너무 좋아요. 편하지 마시고. 그 지난주 휴가였었잖아요. 네네네. 6, 7, 8, 9 무려 4회 방송 한꺼번에 녹음하느라고 제 혀가 마비가 됐습니다. 뭐가 뭘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네,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휴가는 잘 다녀왔어요? 어디 네. 멀리 가셨다 왔죠? 네, 멀리 다녀왔는데 제가 그 박지훈 변호사 부인 되시는 분처럼 밥하고 빨래하느라고 뭘 하다 왔는지 네, 안 가는 이만 못했다는. 집에 계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좋은 휴가가 됐기를 바라면서 우리 7회 방송에서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 출연했습니다. 거침없는 발언을 또 제어할 수 없는 발언을 그렇죠. 마구 날리고 네. 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전 대표는 후보 사퇴 없었고요. 그렇죠.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바로 코앞입니다. 네. 내일로 다가왔고 그 사이 후보는 한 사람이 늘었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이제 후보로 등록해서 4파전으로 그렇죠. 치러지는데 네. 4파전이 된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 어떤 결정이 날지 단판 승부로 끝이 날지 결선 투표가 날지 많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상돈 의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안 되죠. 오늘 시사 안드로메다에서 한 분 더 모셨습니다. 네. 국민의당 얘기를 그래서 한 번 더 해볼 텐데 시사 안드로메다가 선정한 이번 주 최고의 안드로메다인 바로 이분입니다. 박지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상돈 의원이 재밌게 하시지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닙니까? 이상돈 의원이 재미가 전혀 없었는데 재미없었어요. 만들어 굉장히 했었습니다. 근데 박지원 의원이 워낙 뭐 그러니까요. 잘하시니까 네. 정치 구단 그러니까 좀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아까 그렇게 좋다면서 또 뭘 무서워요? 좋고도 무섭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 어떻게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식으로 좀 무섭다는 인상이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를 보면은 네. TV에서 본 분들이 TV는 굉장히 날카롭고 실물을 보니까 훨씬 젊고 잘생겼다. 그런 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부드럽고.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TV에 나오시는 분은 저희 형님입니다. 이렇게 넘기죠. 그러면은 뭐 앞으로 사석에서 많은 분들 만나셔야겠네요. 그 이미지가 좀 바뀌게. 그러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잘 되지 쉽진 않죠. 않고. 우리 저 홍 기자님이 그 박지원 대표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다. 네,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이요? 2003년도였죠. 대북 송금 특검 할 때 제가 그때 막내 기자였어요. 갓 입사한? 그렇죠. 이제 한 2년 차.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막내 기자들이 마이크 잡이라 그래서 이렇게 소위 뻗치기를 하다가 뭐 이렇게 조사받으러 오시거나 참고인 신분으로 오시거나 하면은 그 와이어리스라고 하죠. 이렇게 선이 없는 마이크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따라 붙습니다. 예. 근데 그 질문은 이제 미리 선배들이 다 해주죠. 이런 거 여쭤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의원님 오셨을 때 제가 엘리베이터에 단둘이 탔어요. 단둘이?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주는 풀단이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떠밀려서 타고 카메라 기자 있고 이렇게 딱 탄 거예요. 그건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겁났구나. 아니야 물어봤어. 물었어요? 물어봤어. 뭐 이런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저 이렇게 보시더니 내가 딸이 있는데 딸이 있는데 기자를 한다 그런다고.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야. 또 동문서답을 그래가지고 하셨구만. 내가 그래서 할 말을 잃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준비한 질문 따로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니까 오히려 되물으시니까 그게 뭐 이러다 이제 올라갔어요. 특검 사무실까지. 지금 못 물어본 거지 내가.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일진 선배한테 엄청 깨진 거지. 당연히 혼나야지. 이 곰바오야. 혹시 그때 기억하세요? 뭐 저는 악몽이었으니까 다 기억을 지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면은 제가 이제 정치를 비교적 오래 했고 또 청와대에서 있을 때 다 아는 기자들인데 이제 말씀들은 잘 모르죠. 네. 특히 이 사진 기자들 그렇게 저하고 가까웠지만은 그 검찰 특검에 잡혀갈 때는 얼굴 탁 바꾸고 그 찍는 거 보면은 굉장히 미워요. 또 질문 기자들이 얼마나 아프게 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잘 넘겨야죠. 인간적으로 섭섭하셨구나 그때. 뭐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네. 우리는 정치인은 보면은 음. 기자를 만나면 제일 조진 기자만 생각나고 기사만 생각나고 라디오에서 기자들은 고운 말만 정치인 써주세요. 만나면은 잘 써준 기사만 생각하고 아. 그런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래서 두렵다. 오늘 또 내가 당할 것 같아서. 아니 이제는 소위 말하는 짬밥을 찾는데 그래요. 그러면 특별한 인연이 있는 우리 저 홍상희 기자가 박지원 대표의 프로필 네. 간략하게 좀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왜냐면 오늘 이 프로필 소개는 박지원 변호사가 원래 하는 건데 네. 오늘 지금 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이 인간 사고를 이렇게 한번 칠줄 그러니까요. 알았습니다. 네. 방송을 좀 줄이라니까 그렇게 온갖 사방팔로 오늘도 제가 이런 5개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빚이 있는 게 분명해요. 아, 빚.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지. 네. 그래요. 박지원 대표 프로필 소개해 주시죠. 네. 1942년 6월 5일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 출생 연도를 왜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까 본인께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젊고 잘생겼다고. 저 76세라고 전혀 생각 못했어요. 75세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뵀던 얼굴하고 똑같으세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바른정당 강길부 의원과 함께 20대 국회 내 최고령 의원이신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 1970년 대학 졸업 후에 LG 상사, 당시 럭키 금성 상사, 동서양행 등 기업에서 근무하시다가 미국에서 가발 수출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 80년대 초 뉴욕 한인 회장을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활동 오래 하시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으면서 정치 행보를 시작하셨는데 그러면 DJ가 그 미국 망명 시절에 네, 망명 처음 시절에 만난 겁니까? 했습니다.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는 당시에 DJ하고 인연이 없었어요. 네. 오히려 한인 회장 하면서 그 전두환 대통령 방미할 때 환영위원장을 하면서 굉장히 가까웠어요. 네. 그리고 전두환 정부에서 또 저에게 좋은 뭐 제안도 했지만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네. 했을 때 제 친구 소개로 워싱턴에서 망명 중인 김대중 대통령을 찾아뵙고 거기에서 한 2시간 반 얘기하다가 제가 벌떡 일어나서 큰절을 올리고 내 삶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선생님 모시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그때 뭐 DJ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었고 네. 망명객인데 뭐.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내 과거를 반성하고 사과하고 네. 또 DJ와 함께 이 나라 민주화의 벽돌 한 장은 놓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저는 떳떳하게 밝히고 떳떳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제안을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 당시는 잘 그 나갔겠죠. 당시 잘 나갔지만 네. 아니 원래 보면 한인회장 출신들이 뭐 국회의원도 한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렇죠. 많죠. 예,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 주시죠.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정계 입문하신 게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이후 18, 19, 20대 당선되셨죠. 김대중 정부 당시에 문화관광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대북 송금 사건을 맡은 송두환 특검팀에 의해서 2003년 6월에 구속되셨고 그 다음에 징역 3년형을 선고받으셨다가 2007년 2월에 특별사면 조치로 형 집행이 면제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에 복권되셨는데 당시 특이했던 게 대북 송금 사건 당시 구속됐을 때 희대의 살인마라고 불렸던 유영철하고 감방을 같이 쓰셨다고. 그래요? 감방을 쓴 게 아니고. 아니겠지. 네. 정치인은 원래 독방으로 가는데. 그럼 독방이죠. 네. 그리고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 옆 사동에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보았죠. 그래서 유영철은 당시는 이제 밖을 못 나와요. 그런데 그분의 재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셨어요? 실제로 보기도 했습니까? 네, 봤어요. 아, 보셨네. 네. 정말 너무합니다. 그래서 그림 잘 그리는 걸 그때 보셨다고. 장철이. 얘기도 나눠보셨어요? 그건 얘기는 안 나눠봤어요. 2016년에 민주당을 탈당하시고 이제 3월 2일에 국민의당에 합류하셨는데 국민의당에서 뭐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죠.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당 대표도 역임하셨습니다. 별명이 아까 뭐 이 작가 말씀하신 대로 정치 구단.
현재 국민의당을 거의 먹여 살리는 현란한 개인기를 보여주고 계시죠. 네. 매일 신문을 13개 구독하신다 그러세요. 그거 어떻게 하세요? 저도 못하는데. 뭐 제가 이제 뭐 청와대 비서실장 할 때나 또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아는 기자들이 많잖아요. 네. 또 그분들은 대개 이제 뭐 국장도 되고 네, 네. 물러갔지만은 좀 또 후배들도 있는데 뭐 신문 한 부라도 봐드리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예의다 해서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잘 안 봐주더라고요. 아유, 13개는 어떻게 13개 보시고? 그런데 볼만해요. 그게 이제 뭐 다 보는 것은 아니지만은 네. 전부 보면은 각 신문마다 특색이 있거든요. 네. 또 거기에서 발췌해서 알아야 할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예. 조금만 부지런하면 그게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명이 네. 정치 구단이라 그랬는데 일각에서는 그 박지원 대표가 정치를 너무 정략적으로만 혹은 정치 공학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런 비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변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DJ 하면은 역사적인 좋은 평가도 하지만 네, 그렇죠. 예. 뭐 구정치의 이미지도 있고 네. 또 DJ를 모셨던 분들의 암울한 정치 현실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모두 제가 상속받아서 유산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변명하면은 제가 의리가 없어지고 또 그 감수해야죠. 예. 그렇지만은 저를 알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것이다. 네. 하는 것을 이동영 평론가 캐스터 다음부터는 좀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니 저번에도 저하고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 네. 제가 날카로운 질문을 할 때마다 이 작가 나를 엄청 좋아했는데 왜 변했을까 이렇게 하면서 네,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게 네. 만들었는데 방금 DJ 이야기를 하셨는데 얼마 전이 DJ 서거 8주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또 생각이 많이 날 텐데 지금 그 남북 관계도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더 DJ가 생각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 한 뿌리였다고 하는 민주당 또이 지금 국민의당하고 갈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 그 토론 보니까 이현주 의원도 뭐 뉴 DJ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또 결국은 합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DJ 정신이라는 게 정체성이 같으면 통합해서 분열하지 말고 함께 정치를 하자라고 했지만은 우리 국민의당이 창당한 것은 양당 양당제의 폐해를 불식시키고 다당제로서 서로 협치의 길을 열어가자 예. 하는 의미에서 국민의당이 창당됐고 저도 거기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저는 DJ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대북 송금 특검 사건 때 구속되셨는데 본인은 뭐 굉장히 억울하게 뭐 당했으면 당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뭐 저도 거기에 어느 정도 동감하는데 그 한명숙 총리가 그제 출소를 했어요. 네. 했었는데 한명숙 총리도 분명히 본인 억울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억울하다 계속 하고 있죠. 예. 그래도. 예. 그 출소를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저도 뭐 SNS를 통해서 한명숙 총리가 고초를 겪고 출소한 것을 환영하고 참 축하한다. 네. 그렇게 날리면서 DJ께서 과거에 퇴임 후에 어떤 분들이든지 책을 발간하면은 꼭 DJ에게 서문을 써달라고 옵니다. 네. 그러면 다 거절을 했는데 한명숙 전 총리가 책을 발간하면서 저를 통해서 그 서문을 써달라라고 해서 한 총리가 이렇게 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DJ가 다른 사람 몰라도 한명숙 총리는 우리 가족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써준 일화도 소개를 네. 했어요. 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억울하죠. 저도 대북 송금 특검은 진짜 억울하죠. 예. 그건 지금 아까 3년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무죄 판결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억울하죠. 그렇지만은 우리 국민의 장점이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대해서는 순종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렇게 말 많고 쌈잘하는
정치인들도 국회의원들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에는 따라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정치적 동지로서 얼마든지 환영하고 앞으로 서로 협력하자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집권 여당의 간부들이 왜 그러한 얘기를 불필요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누가 피해를 보겠느냐 하면은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가 지금 바가지를 쓰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은 좀 부적절했다.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한명수 총리가 억울하면은 일국의 총리를 지내신 분이고 또 지금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재심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한 얘기를 한 것은 부적절했고 오히려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분들의 힘을 빼버리고 개혁을 반대하는 그런 수구 세력들에게 구실을 주었다. 그래서 대단히 부적절한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예. 한명숙 총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뭘 했는가? 저는 많이 싸웠어요. 네. 결국은 뭐 민주당 그 중진 대표를 비롯한 중진들의 발언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지만 한 전 총리가 본인이 억울하면 재심해라 뭐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겠네요. 글쎄 뭐 재심 그것은 이제 본인이 알아서 예, 하실 그러니까. 문제지만은 그건 좀 그 주위 분들이 알겠습니다. 부적절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녹음 자체는 이제 목요일 날 그러는데 27일 날 결정이 나겠습니까? 아니면 결선 투표 할 것 같습니까? 그걸 알면은 제가 여기에서 방송하는 것보다는 남산 가서 돗자리 깔아고 앉아 있죠. 제가 진짜 알고 알고 계세요. 모른다고 하시는 저는 한 번도 틀린 적이 거의 아니, 다 맞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지금 뭐 지금까지 보면은 투표율이 상상외로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개 보면은 선거를 해보면은 후보자들은 높을 때도 자기가 유리하다, 낮을 때도 자기가 유리하다 하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죠.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선거하고 골프는 유사점이 많아요. 골프나 선거는 고개 쳐들면 그 순간 지고 네. 선거도 뚜껑 열어봐야 알고 골프도 장갑 벗어봐야 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내일 발표인데 만약 결선 투표로 간다고 하면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위장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비장용이. 아, 그 속으로 지지하는 사람 있겠네요. 있겠네요. 이미 투표했으니까. 아 그렇군요. 호남 민심이 이제 관건인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이것도 약간 의문 같긴 합니다만. 사실 통합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국민의당도 그렇고 호남 분들이 거의 다 당원들입니다. 우리 국민의당도 호남에 사시는 분들 당원이 51%예요. 그리고 비호남권에서 부산이건 강원도건 충청도건 대구건 대개 호남 향후의 분들이 국민의당이나 민주당 당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호남, 특히 광주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거 보면은 그 광주의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광주 민심 말씀하셨는데 일단 뭐 광주를 포함한 호남에서 사실 국민의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매번 호남을 이제 방문하실 테니까 그 호남 민심이 어떻습니까? 그 문재인 정부의 국민의당이 조금 협조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야당으로서 깃발을 더 들으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뭐 저도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네. 잘하고 있을 때는 박수를 쳐야지. 남진이가 노래 불렀는데 다 잘한다고 기립박수 치는데 우리 국민의당만 박자 틀렸다 하면 기대기 누가 맞겠어요? 예. 지금 그 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을 제외한 뭐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정부가 하는데 거의 다 반대거든요. 예를 들면 뭐 대법원장도 그렇고 뭐 헌법재판관 이번에 후보자도 그렇고 다 반대 입장인데 국민의당은 어떻습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이 작가는 역시
숨길 수 없는 민주당 저 당원이었어요? 여쭤보는 겁니다. 예. 우리 국민의당은 제가 이제 20대 국회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아니었어요? 네. 이때 제가 표방한 게 단순하게 캐스팅 보터가 아니다. 리딩 파티, 선도 정당으로서 나가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주도가 돼가지고 30년 만에 국회 개원을 법정 기일 이틀 늦고 개원시켰고 당시 추경을 위해서 서별관 청문회 이런 거 할 때 과감하게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법안도 이렇게 하겠다 해서 우리가 끌고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존재감도 있었고 실제로 선도정당으로서 역할도 했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결정하고 자유한국당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쪽 편 들면은 이중대라고 하고 저쪽 편 들면 이쪽에서 이중대라고 하고 그런 꼴인데 지금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진보 개혁적이기 네. 때문에 찬성을 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은 이게 정체성 문제가 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벌써 그날 제가 법사위원인데 법사위 하고 있을 때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메모를 받고 그대로 회의장에서 발표를 하니까 확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지고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의원들 및 지도부에서 저에게 전화해서 이거 반대하자 라고 해서 제가 민주당 법사위 간사이고 현 문재인 정부의 핵심 역할을 하는 박범계 의원에게 이대로 두면 너희들 김희수 헌법재판관 재판소장처럼 절대 표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해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굉장히 암울합니다. 그 부분에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러면 확실하게 뭐 당론으로 나온 건 없죠. 지금 현재까지는 당론 나온 게 없는데 네. 저는 우리 국민의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문재인 정부는요,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정권 중,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취약한 정권이고 취약한 대통령입니다. 국회 선진화법 다당제에서 과반수 훨씬 못 미치는 120석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같이 정의당이 합쳐준다고 하더라도 126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런 것을 할 수 없어요. 국회 선진화법은 폐기하는데 동참하십니까? 저희는 이미 법안을 우리 당에서 내놨어요.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 할 때 18대 원내대표 하면서 이걸 절대 반대했어요. 그런데 다음 원내대표 민주당 그리고 그때는 새누리당이죠. 예, 원내대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앞장서서 이걸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19대부터 발효시키자 해가지고 자업자득해서 그렇죠.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당했다.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자기들이 일당 안 될 줄 알고 꼼수 부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것을 직권상정하고 날치기 처리라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야당은 단상이라도 점검해서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존재감을 확인시켰는데 그때를 18대까지를 동물국회라고 한다면은 19대부터 지금 20대입니다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당도 여당도 누구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126석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국민의당은 지금 앞으로도 우리 극중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극중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안철수 대표가 쓴 거지 뭐 그거야. 개혁으로 좀 갈 수도 있는 겁니까? 글쎄 제가 그 국중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극중이란 말 표현이 좀 독특하긴 합니다. 그걸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2013년 영국의 이카노미스트 창사 170주년을 맞아서 당시 기사 제목이 이카노미스트가 스스로 설명한다. 이카노미스트는 좌익인가 우익인가? 둘 다 아니다. 우리는 국중이라 소위 영어로 레디컬 센터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발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중의 의미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네. 그 노선을 떠나서 자유시장 경제, 평등, 인류의 전진을 추구하는 게 요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국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좀 뜬금없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중도 개혁을 네. 표방했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을 자처했는데 네. 국중이 나오니까 좀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렸던 게 그럼 국민의당이 얘기하는 중도라는 게 진보와 보수의 한 가운데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극중이라는 말로는 잘 안 와닿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역시 네. 홍상희 기자가 이 작가보다 훨씬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분위기 좀 식어가는 네. 식히는 차원에서 우리 이상형 월드컵 한판 하고 갑시다. 자, 우리 한판 하나 하죠. 나오면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안드로메다의 공식 코너입니다. 이상형 월드컵인데요. 너무 너무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해보면 다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더 좋나입니다. 호불호. 호불호입니다. 자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현주, 안철수. 아무런 진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본 거예요. 그냥 아무리 없어도 지금 결선 투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올라갑니다. 예. 계속 올라갑니다. 예.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자 한명을 해주세요. 자 부전승으로 이현주로. 부전승으로 그래요. 자 이현주, 박영선. 박영선. 네. 박영선. 박남매. 네. 오. 박영선, 이혜훈. 박영선. 박영선, 문재인. 박영선. 오. 박영선, 이선자. 이선자. 이선자 씨는 누굽니까? 사모님? 사모님. 왜 넣은 거야? 당연한 거지 그러면 이거. 아니, 질문을 하면서도 이게 뭐 사실 누구로 이렇게 이혼시키려고 노력하시는 아니, 거예요? 이렇게 기계라는 게 우리 맞는 것 박지민 같아서. 변호사 네. 저하고 늘 이름이 비슷해서 좋아했는데 자기 형수를 몰아내려. 네, 이렇게 함으로써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사실은 이거 정치인 우리 하잖아요. 하면 다들 답변하기 곤란해요. 곤란하시네. 아니 네. 왜냐면 안철수, 이현주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네. 내일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위장 중립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당 이현주 의원보다 박영선 의원을 했습니다. 거기는 박남매고 박남매니까 경쟁자도 아니고. 요즘도 가끔 통화하십니까? 예. 박영선 의원이랑?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박영선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도 출마 이야기 좀 하더라고요. 글쎄 이번에 네. 어떻게 됐든 우리 안철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의당 경선이 상당히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았어요. 이건 흥행은 됐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천정배 네.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서울시장 나와라 이렇게 하니까 또 서울시장감으로 또 홍보가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도 이 DJ가 대선 패배를 하고 영국으로 가셨다가 돌아와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순 부총리를 영입했죠. 영입해가지고 당시 25명의 구청장 중 22개를 이겼습니다. 서울시의원, 구의원 싹 이겼어요. 네. 지금 제가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하자면은 네. 서울 시민 우리 이 작가 자기가 사는 동네의 구청장, 시의원, 네. 구의원 이름 아십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네. 한 1, 2%도 안 돼요. 그렇죠. 네. 광주는요. 정치적 DNA가 한 세대가 빠른 게 아니라 한 세기가 빨라요. 한 세기가. 예.
거기 가서 그 기자들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서울 시민들은 이렇다라고 예. 했더니 2, 3년 전에 광주에서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아는 사람이 18%밖에 안 되더래요. 근데 그걸 시골은 물론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DJ는 조순 부총리 전혀 정치권하고 우리하고 관계 없던 분을 픽업해가지고 완전히 쓸어버렸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는 조순 부처 시장이 이제 새누리당으로 건너가는 예. 게 있으니까는 또 이번에는 고건 총리를 서울시장으로 영입해가지고 물론 당선시키면서 서울구청장 역시 예. 한 20개 석을 석권해버렸다고요. 그래서 그만큼 서울 시민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 다음으로는 서울시장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DJ처럼 그러한 인물을 영입해서 또 DJ도 당시 굉장히 그 당내에서 경선하려고 하니까 나오지 마라. 예.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하자. 네. 그러면서 저는 만약 우리 당내에서 제가 안철수 후보에게 얘기한 거예요. 네.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네. 당내에서 한다고 하면은 손학규 대표 같은 분은 할 만한 분이다. 그리고 당신은 부산시장을 가라. 네. 가서 부산에 가서 지금부터 살면서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대표로 출마를 했고 또 이 출마 과정에서 출마한 이 경선 과정에서 이현주 후보가 안철수 서울시장, 천정배 경기도지사, 정동영 전북지사 네. 이렇게 나가라라고 했더니 뭐 안철수 지사는 당에서 당원들이 바라면 뭐든지 가겠다. 네. 이렇게 하고 천정배 후보도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광주시장이건 경기지사건 나가겠다. 그리고 정동영 후보는 자기는 전북지사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일단은 부각은 시켰다. 흥행은 됐다.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근데 잘 나눈 것 같긴 한데. 근데 예. 박지원 대표는 일단은 그러면 그 안철수 대표한테 영입하는 쪽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당 내에서 하려면은 네. 손학규 서울시장, 안철수 그게 부산시장 낫고. 이렇게 나가서 나가야 되고. 일을 만들어 보자. 예. 그러니까 당 대표로 나오시는 거에 대해서 처음엔 이제 반대 반대 안 입장이셨죠. 했죠. 근데 어쨌든 이제 나오셨는데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께서 이제 당 대표로 선출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좀 도와주실 건지 또 궁금하거든요. 이 선거는 치열하게 하더라도 네. 결과에 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선된 사람에게 협력하는 것이 더 큰 민주주의예요. 네. 저도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매일 문모닝 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후보를 얼마나 갉았어요. 네. 그렇지만 당선되고 나서 저만큼 도와준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야당이기 때문에 네. 잘못한 것은 지적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식약처장 저런 사람 데리고 하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4년 9개월 남았는데 네. 실패한다. 네. 그러니까 쳐내라. 네. 그 대신 탁현민 같은 사람은 저도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네. 안 된다. 음. 그 사람 저 안 좋아해요. 음. 자기도 저를 안 좋아하고. 2012년 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실패한 그때 네. 네. 제가 원내대표였는데요. 음. 탁현민 씨가 전부 문화기획했죠. 하면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무대에 올라오지 마라. 예. 당신이 올라오면 호남 사람, 호남당이다. 네.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호남표로 당선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때도 호남표가 몰표를 주었고 네. 그래서 저는 그럴 필요 있느냐 해서 굉장히 미워했어요. 아마 그분도 저를 미워했지만은 그러나 이번에 성모병원에 가서 건보 적용 이런 문제 하는 게 보니까 진짜 잘하더라고요. 네. 또 행정관인데 뭐 여성가족부 장관이 뭐라고 하셨지만은 대통령이 쓰겠다고 하면은
나는 그 정도 눈 감아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다. 왜냐하면 네. 그분은 청와대 비서실의 수석도 아니고 음. 행정관이라고. 예. 행정관입니다. 그러나 식약처장은 한 정부의 국민의 식품, 의약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저희랑 약속한 시간 얼마 안 돼가지고 네. 몇 가지만 제가 좀 더 여쭤볼게요. 일단 그 전당대회 이제 치르고 대표를 새로 선출하고 그러면 당 추스리고 결국은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정당이라는 게 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박지원이 전남 도지사로 나간다는 얘기. 그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저도 맞습니까? 많이 듣고 있어요. 생각 있으세요, 진짜로? 아니 뭐 생각이 있다는 게 아니라 예. 저도 얘기를 하니까 한번 생각도 해볼까라고 하지만은 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그럼 당에서 나가라면 어떡합니까? 이현주 의원처럼 그 말처럼 나가라고 그런데 그러면. 이현주 의원이 누구도 저한테 아직 당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상당히 저도 섭섭합니다. 개인기로 그렇지만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아니, 얘기를 많이 저는 하죠.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게 12월 정기국회가 끝나면은 내년 1월부터 꿈틀거려서 결정될 일이고 네. 과거에 조순 부총리나 고건 총리를 DJ가 서울시장 후보로 할 때도 2, 3월 달에 데려와서 다 성공했습니다. 먼저 간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자, 지방선거 하기 전에 구도상 바른정당하고 연대 가능성은 좀 어떻게 됩니까? 저는 뭐 선거를 이기기 위해 선거는 뭐 정당은 선거를 위해서 있고 네. 선거는 하면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예. 예, 거의 다 그렇기 이겼지 않습니까? 때문에 예. 그런 구도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정치에서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은 더 멀고 아. 그래서 뭐 지금 통합연합연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이 다당제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배신행위다. 배신행위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하려면은 더 큰 설득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으로 협력할 수 있지만은 선거에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 같습니다. 정철초 고문이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출연하셔가지고 연대를 한다고 그러면 뿌리 자체가 우리가 민주당과 가까우니까 바른정당보다는 민주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각자 생각은 다 다르니까요.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죠. 그렇지만은 호남 정서를 보면은 특히 광주를 보면은 국민의당을 살려놓아야만이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에 잘한다. 그러니까 호남에서도 이제 과거처럼 8, 90% 일당에 주는 시대가 아니고 서로 경쟁하는 양당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짧은 단답형 대답해 주세요. 지방선거에서 호남의 선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다, 국민의당이다. 뭐 어느 일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음. 60대 40 정도가 되고 아. 저는 국민의당이 6입니까? 지금 현재는 4입니다. 4.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6을 향해서 네, 노력한다. 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전투기 출격대기 헬기 사격 의혹에 대한 긴급조사 지시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상규명, 5.18 진상규명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보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아주 잘한 것이라고 저는. 아. 적극적으로 협조하실 예, 의향이 평가해야 있으시고. 되고. 네. 저도 5.18 기념사를 듣고 네. 저도 울었습니다. 음. 잘하신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정치적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아, 그러한 것은 뭐 그 사람들은 항상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5.18 7, 800명의 북한군. 폭도들이 내려와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네. 국민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좀 전에도 지금 문재인 정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00일 지났어요. 잘한 점, 잘못한 점 어떻게 꼽을 수 있을까요? 5.18 네. 햇볕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겠다. 이 적폐청산 이런 문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너무 인기 영합주의에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 자, 우리가 누가 최저임금 비정규직 원전 건보 적용 반대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러나 그것은
재정적 문제가 반드시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세금 폭탄, 네. 건보료 폭탄이 있을 것이다. 음. 또 원전, 물론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는 전기료가 인상 안 된다고 하고 네. 충분히 전기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 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음. 저는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많이 생산될 수 있는 목포가 지역구이고 고향이 진도 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 가서 보면요, 해상풍력 발전 돌아가는 게 얼마나 소음이 나든지 절대 못 오게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 네. 땅이 넓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전혀 일자리 창출이 안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또 현재 이 정부에서 30% 원가 절감이 돼서 좋다라고 네.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형 원전은 훨씬 안전성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너무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갈등의 소지를 만들어가고 있다. 아.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예. 네.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이제 지지도 필요 없습니다. 네. 다음에 안 나오실 거 아니에요.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묻어버리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관계가 갑자기 급속도로 좋아져가지고 박지원에게 초대 평양대사로 가라. 원래 꿈이셨잖아요. 그냥 갔습니까? 특사 대사. 받아야죠. 와. 아직 그 꿈을 갖고 계시는 거죠? 아 그렇죠. 저희가 말하는 것은 네. 초대 평양 대사가 아니라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교류 협력하고 네. 전쟁을 억제하면은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수교를 했고 베트남하고도 그렇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남북 관계에도 사실 지금 한일 관계도 그렇습니다. 네. 옛날 주일 대표부라고 했어요. 예. 네. 그래서 남북 관계도 그러한 관계를 맺어야 되고 저는 그 초대 한번 평양대사 해보고 싶다고 하는 것은 그런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자는 제가 정치를 하는 목적의 하나인 햇볕 정책 계승 발전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한 거지. 그럼 문재인 대통령 개선되더라도 저 평양대사 안 보내줄 것 같아요. 뭐 모르지요. 제가 전화 한번 할게요. 그러세요. 그래요. 자, 오늘 시사 안드로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 박지원 대표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가 항상 그 클로징 노래를 손님한테 부탁하는데 혹시 오늘 준비하신 곡이 있습니까? 제가 김정일 위원장하고 그 내 곁에 있어주를 노래했더니 아, 노래하셨어요? 예, 아. 그렇죠. 오. 이분이 앵콜해서 앵콜. 예, 장관 선생은 인민예술가입니다. 아. 라고 해서 오. 제가 앵콜송으로 하고 이 방송도 끝나가니까 그때 한 노래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아. 그럼 그 노래로 클로징을 하죠. 우리는 뭐첫 소리처럼 한번 들어봐도 안 됩니까? 앵콜 직접 부르셨으니까. 아 그렇죠. 한번 좀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해주세요, 네. 궁금합니다. 그대의 옷자락에 매달려 와. 눈물을 흘려야 했나요? 그 정도.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예, 우리 너무 쉽게 해줬어요. 최진 씨 노래 들으면서 박지원 최진이요. 대표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출연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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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